나도 많이 당했어. 신뢰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노이로제에 걸려서 나도 상패 아닌 상패도 당해보고 유성님자도 많이 맞아보고 공매도가 가장 순기능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왔니? 개그맨이야. 나 코미디언이야? 오늘은 또 뭐 보고 계세요? 댓글에 이제 그 HLB 이슈가 나와서 그 관련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HLB 공식 유튜버가 있더라고. 몰랐어. 그리고 어제 HLB 대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해명하듯이 얘기하는데 결론은 말 너무 많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한 줄이면 끝나는 거잖아. 이건 오보고 언론사 고발하겠다. 사실 묵은 한마디면 사실 되는 거거든. 내가 이래서 바이오, 제약을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 너무 감춰져 있는 게 많고 기술 유출이다 막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비밀리에 감추고 기대감으로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서. 그치.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지 사실. 뭐 신라진도 있고 지금 HLB도 있고 다른 바이오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뭐 옛날에 바이로메드였나? 지금 이름 또 뭐였지? 또 사명도 막 이렇게 자주 바꿔요. 이게 좀 아쉬운 현실이다. 이게 K바이오의 현재 시점인 건가? 차라리 뭐 삼성바이오닉스나 셀트리온이나 아예 위탁 생산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카피약을 만들어서 생산한다던가 라면 좋은데 차라리 아예 신약을 개발한다 라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 사실 신약이라는 건. 뭐 이런 일이야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다. 미국은 어떤가 궁금해서 뭐 찾아봤더니 통과율이 뭐 한 9%대인데 한국은 거의 동 하나 더 붙여야 돼. 92%고 막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에는 일상 통과하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막 가져갔는데 여기서 발전한 형태의 이상까지 통과한 물질을 산 다음에 그걸로 약간 변형을 줘서 신약인 것처럼 임상을 진행해. 그래서 주가를 계속 띄워.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하는 바이오 업체들의 이제 사기라고 저는 할수 말할 순 없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신약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K바이오에 대한 신뢰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근데 그 코스닥 전체한테 나는 잃어서 나는 코스닥도 거의 안 하잖아. 내가 거래하는 주식들이 왜 이렇게 대형주에만 밀집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거지. 코스닥 오너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 내가. 그거는 요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주식 처음 하고 나서부터 나도 많이 당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상패 아닌 상패도 당해보고 중간 유성님자도 많이 맞아보고 막 그랬지만 특히나 제약 바이오 그 키워드 있잖아. 몇 가지 코스닥에서 좋아하던 키워드들이 있어. 옛날에 보물섬 찾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게 코스닥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잃어서 난 아예 손을 안 대지. 블록체인 유행할 때는 블록체인 한다고 하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거의 손을 많이 뗐고 코스닥에 사더라도 진짜 매출이 잡히는 종목들 그런 중소형주를 사더라도 사지 막 이런 매출이 잡히지 않고 막 적자 보는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특히나 코스닥에서 되게 안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 큰 돈은 벌진 못해도 꾸준히 살아남아있는 게 아닌가. 나의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 때문에. 대박 주식은 지금까지 뭐 투자하실 때 없었어도 동시에 쪽박도 없었다. 맞아. 그게 내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철학 아닐까. 나는 살아남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대부분 이제 막 그 기간을 못 넘기고 이런 환상에 젖은 주식들을 사서 크게 당하거나 그러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또 잘 필터링하는 것도 오래 살아남는 뭐 노하우가 아닌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도 뭐 엄연한 하나의 중요한 섹터고 바이오도 계속 투자하실 거잖아요. 재미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모든 바이오 주식이 바이오 기업이 다 뭐 사기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한국이 진짜 의미 있게 좀 매출 내는 바이오 영역이 뭐가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카피약 분야 바이오 시밀러. 여기에 뭐 셀트리온 그리고 환미약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위탁 생산으로 가는 기아차 같은 포지션이지. 뭐 애플이 기아차 때 막히면 기아차가 만들어주듯이 그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 그리고 유한양행 이 정도가 되게 건실한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이 될 수 있겠지. 종종 그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그치. 그런 것들을 다음 기술이 또 팔려야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리스크가 있겠네요. 그치 뭐 계속 있잖아 시장에서. 근데 대부분 돈을 나중에 주잖아. 근데 중간에 거기서 이거 안 하겠다라고 계약을 깨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계약금에 뭐 반만
받는다던가 계약 내용상 주기로 했던 게 뭐 2조야 그랬으면 1조만 돌려받는다던가 근데 그 주식 밸류는 2조로 평가돼서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이슈 사실 너무 많더라고. 나도 많이 당했어.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해. 당연히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런 노이즈가 너무 많고 당하다 보니까 나는 그거 아니어도 살 주식 많은데 굳이 나 이런 거 사야 되나? 이제 그 노이로제에 걸려서 포트폴리오에 이제는 바이오 제약은 거의 안 담는 수준에까지 이뤘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되게 나는 뭐 10년, 20년 뒤에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주식인데 다른 주식들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가치평가가 잘 안 돼서 아예 손이 안 나가더라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사업. 그치. 특히나 바이오 분야 이제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게 CEO의 이제 신뢰도인데 과거 바이로메드 있잖아. 지금 헬릭 스미스로 바뀐 이 주식이 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그 CEO 서울대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로메드가 시가총액이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1조 원을 넘었어. 이제 그 정도로 이 시장에서 그 CEO의 신뢰도가 중요한 거지. 그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CEO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거다라는 미래 청사진까지 그려주게 한다는 게 반증하는 거네. 좀 그렇게 신뢰가 많이 무너진 시장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결국은 1상, 2상, 3상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뭐 1상 통과하는데 100억 들었어. 그럼 2상은 그 10배 들고 3상은 또 그 10배 된다. 뭐 이게 거의 국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삼상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치. 2상까지 들었던 비용이 뭐 10배가 더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려운 분야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한국 시장이 바이오가 뜨기 시작한 건 뭐 그래봐야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지.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더 나오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산업이 가상현실 테마가 한창 돌 때 있었어. 그때도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짜로 해먹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발전해야 되는 분야인데 지금 오히려 투자를 잘 못 받거든. 그러니까 진짜 알짜배기들이 오히려 좀 인정 못 받는. 진짜 스타트업들이 잘해보고 싶어 하는데 선조들이 망쳐놓은 거지.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의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 20대 3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 인버스처럼 한 방이 있으니까. 물론 나는 주식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봤는데 바이오로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 큰 수익 냈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잠깐 두세 배, 네 배 이렇게 막 수익 낸 사람이 있지. 근데 다시 까먹더라고. 사실 시드가 보통 20, 30대들은 안 크니까 4배, 5배를 수익을 얻더라도 그걸로 인생이 역전될 정도는 아니잖아. 맞아.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복리로 막 베팅하려고 하고 오를 땐 100% 올라야 되는데 떨어질 땐 50%만 깎이면 그렇죠. 그게 또이또이 되니까. 또이또이 돼. 그게 너무 사실 함정이잖아. 그럼 아쉽지 이 시장이. 어제 저녁에 HLB 공식 IR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것도 본인들의 회사 가치를 본인들이 판단하고 우리 회사 리보세라딥에 대한 가치는 뭐 전체에서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주가가 30% 하락한 건 과한 것 같다 라는 말 자체가 나는 되게 별로였어. 내가 만약 주주였다 그러면 되게 별로였을 것 같아. 사실 본질을 조금 흐리는 거죠. 본질은 이 사실관계인데 그치. 이게 맞고 틀리고를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다. 언론사 고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뭐 우리 회사 가치는 이 정도인데 리보세라님의 가치는 이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 30%의 하락은 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본질이랑 가깝냐는 거지. 그렇죠. 이 회사의 매출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무엇 하나 제대로 잡아서 평가한 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진짜 시장의 기대감과 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만들어진 주가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들이미는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론 당연히 성공해서 신약이 나와서 시장이 커지면은 너무 좋은 사례겠지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신약 개발에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실패를 머금고 해야 뭐가 나오는 건데 좀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 한 번 해먹고 나가면 된다 이런 인식이 너무 깔려 있는 것 같아. 주주들조차도. 맞아요. 투자할 때도 사실 이건 뭐 회사 오너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기대감으로 차익 때 한탕 해먹고 나가면 돼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가장 순기능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별개로 뭐 오늘 시황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뭐 오늘 특별한 일은 없었고 오늘 주로 올랐던 업종이 보험이랑 은행주였는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했지만 보험주랑 은행주가 올랐다는 것은 10년째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라고 보더라고. 시장에서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중국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쭉 한번 내린 적이 있었듯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 장기 금리가 미리 올라서 나중에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마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이 깔리는 거지.
시장 되게 빨리 반영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먼저 반영해서 은행주라던가 보험주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 있잖아. 그런 주식들이 조금 오늘 슈팅이 나왔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조금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 번 이슈로 끝날까요?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더 멀리 가려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동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그치.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백신 접종이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치. 한국에선 지금 그걸 체감하기 힘들지만 대외적인 상황에서는 접종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이제 풀리는 순간에는 오히려 역으로 경기가 좋아져도 주식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장기 금리가 미리 올랐지만 나중엔 진짜 그 금리를 추종해서 올라야 되는 압박이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대외적인 면을 봤을 때 오히려 주식 시장한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조정을 염두에 두고 거래하고 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해서 만들어드리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니까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